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참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금요일 녹화인데요. 코스닥이 또 급락했어요. 전날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 이게 참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일제히 좀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있었고, 미국의 CPI 지표, PPI 지표 모두 이제 낮게 나오면서 미국 FOMC에서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치르면서 드디어 이제 좀 승리하지 않았나, 이런 기쁨의 목소리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좋았는데, 코스피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 코스닥인데 코스피 지수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점핑을 해서 올라가다가 후반에 조금 꺾였죠. 그리고 오늘은 그냥 쭉 하락했어요. 1% 넘는 하락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별로 오른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코스닥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데 계속 하루짜리 테마들만 좀 돌아다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좋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오늘 또 큰 악재가 터졌죠. HLB 악재인데 이것도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요. 이게 뭐 간암, 항암 치료제인데, 이게 HLB 물질하고 중국 제약사 물질하고 같이 이제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에 대한 효과고, 그것에 대한 FDA 미국 식약청 승인인데, 이게 중국 쪽에 미국에서 통보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떤 게 미흡하다는 건지 모르겠고, 중국 제약사 쪽입니다. 근데 때마침 무역 관세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죠.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지금 대선 경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심해졌어요. 중국 관세를 뭐 더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보류를 하거나 뭔가 약간 뭐 무역에서 마찰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좀 시비 쪽? 예를 들면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약효, 임상의 효과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관계 문제,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죠. 결국에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둘 중에 하나는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되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무역에 대한 안 좋은 견제는 있을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보이콧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뭐 HLB 쪽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다른 파트너를 또 찾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좀 단기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는, 대략 한 깜방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HLB 개별적인 문제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의 수급은 계속 유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급락세에도 알테오제는 또 6% 이상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위에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뭐 리가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을 겨냥한 수급들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HLB 시가총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지수는 또 급락했다, 해석을 하자면. 그리고 코스피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참 답답해요. 코스피는 그런 뭐 류의 악재도 없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1% 넘게 떨어졌고요. 하이닉스는 어제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뭐 금요일날 하락한 거는 별로 뭐 그렇게 1.6%인데 심각한 건 아닌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쓸만한 종목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올랐고, 한국전력 소폭 올랐고, 막 급락한 종목들은 보이는데, 삼성생명이며 뭐 일부 삼성생명이며 뭐 이런 종목들, 현대중공업, 그런 급락한 종목들은 보이는데 없어요. 유한양행 뭐 4% 올라가고 시가총액 58입니다. 코스피. 뭔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은 분명히 겨냥해서 들어오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HLB도 다음 주에는 저점 공략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음 주에 뭐 장기 관점에서 뭐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장기 관점으로 다음 주부터 좀 저점을 추적해 나가다가 뭐 분할 매수하고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잡음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잡음이 지금 없으니까 그런 쪽이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주가 알테오젠 아니면 삼천당 제약, 코스닥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 주가도 이게 이제 제네릭 의약품 관련돼서 이슈가, 또 삼천당 제약은 다시 태어났다 뭐 주가가, 우리가 그동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높았던 제약바이오주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성을 많이 부여받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제네릭 관련돼서는 또 상장성 가능성이 있으니까 삼천당 제약도 좀 주가 상승 추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압축해서 들어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하루 급등했는데 조금 소폭 조정이에요. 분명히 삼성전자하고 지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구태여 뭐 삼성전자 할 필요 없죠. 하이닉스도 괜찮고, 또 그렇다고 하이닉스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메모리 관련된 작은 회사들 많아요. 메모리, 소재, 장비, 부품, 그런 쪽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서 보실만 하고요. 아무튼 뭐 정신이 없네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금리 인하, 뭐 올해 금리 인하 것을 거의 100% 올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잡음이 나오는 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조짐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닥 그렇게 많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눈에 보일 법한 악재는 미중 무역 마찰, 미국이 또 대선이라는 빌미 대선에서의 뭐 승리를 위해서 국제 무역 질서를 어질러피고 있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한번 흔들어 놨을 때 세계 증시가 막 흔들렸죠. 그래서 그 우려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정신이 없는 이유는 계속 어떤 악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뭐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 뒤로 뉴욕 증시도 보면은 쭉 올랐고, 계속 올라가다가 또 뭐 국제유가도 안정을 찾고 인플레 지표도 안정을 찾으니까는 계속 올랐죠, 지수가. 뉴욕 증시 좀 보실 텐데, 타오가 그래서 보시면 어제 사상 최고치 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때 오르고 있던 거는 역시 뭐 다른 최대 악재 이후에 또 호재들이 나오니까는 그랬던 건데, 좀 최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의 안정, 금리 인하, 확실한 금리 인하 가능성, 그게 터지자마자 지금 미중 무역, 거기서 뭐 더 나아가자면은 세계 무역 질서가 어지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악재가 돌출이 된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선거용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뭔가 빌미는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밑에서부터 올랐기 때문에 며칠 조정은 보여야 된다는, 그러면은 정신없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도 다음 주 중에 좀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2750선 밑에 2700선, 이 2700선 전후한 부분에서의 강한 지지가 또 보이거든요. 추세적인 지지들이. 크게 이탈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2700선은. 그러면은 그런 동향 이후에 또 반전, 갑자기 시장이 좋아할 만한 호재가 나올 거야. 다음 주 지나면서 아마도 나올 거예요. 정신 없겠지만은, 정신 없죠, 지금 보면. 근데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좀 우리는 시장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들.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금 근데 하루 이틀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잖아요. 국내 주식시장. 국내외 증시, 글로벌 증시가. 근데 추세 따라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큰 추세를 보자고요. 지금은. 정신없는 가운데이지만 이런 큰 추세를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종목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제가 강조드렸던 은행주. KB금융 볼까요? 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또 주춤할 수도 있어요. 또 신고가 치고 왔기 때문에 또 며칠 흔들릴 수도 있죠. 이럴 때 잡아둬야죠.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HLB는 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그럼 우리는 생각할 점은 있죠. 일단 중국과 관련된 제약바이오부터 해서 반도체부터 해서 중국과 관련된 쪽은 좀 멀리하자. 당분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멀리하고 중국하고 관련 없는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들 세세하게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쪽을 가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되게 좀 괜찮았거든요, 전망이요. 주성 엔지니어링 중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상황이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근데 뭐 제가 지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팔고 한미 반도체 사라 뭐 이런 매매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큰 반도체 종목 말고 작은 반도체 종목들 많아요.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조선주가 오늘 이제 블록딜 얘기가 있었죠. 현대중공업 얘기하는 건데 현대중공업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빠졌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거 지금은 잘 나가는 종목을 언제 살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볼 때예요. 어차피 대장이 삼성중공업이긴 합니다. 삼성중공업은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번 주 조정, 다음 주 조정을 보일 때 뭐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고, 블록들 때문에 가격이 확 깎였죠. 근데 블록들이 뭐 의미가 있을까요? 펀더멘털상의 블록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뭐 회사에서 전략적인, 재무적인 전략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기업이 갑자기 적자가 난다던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블록딜로 주가가 그렇게 흘러내릴 때는 저가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기도 해요. 펀더멘탈이 괜찮다면. 그래서 조선주들도 다음 주에 보면서 야금야금 저가 매수하는 것도 좋다고 봐요. 아마도 당분간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 적응을 해야지 돼요. 호재 나왔다고 그냥 막 올라간다고 막 따라 들어가고, 악재 나왔다고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냥 손절 쳐버리고 다. 그런 전략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호재의 절정이 악재가 떨어지고 있고 악재의 절정이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고 큰 추세를 보면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는 업종들 추세 따라서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 종목들 기회가 계속 또 오는 거니까 악재 나왔을 때 다음 주가 또 기회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은 누군들 손실 나겠어요. 지금은 정신없는 가운데 수익 내기 참 좋은 장세이다.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